자, 우리 압구정 고론수학원의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 한자 성어로 푸는 이 퍼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말 단어의 수가 여러분들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실려있는 그 단어의 수를 보면은 한 50만 개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 50만 개가 조금 넘는 그 단어의 수들 중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일부 학자들에 따라서는 55%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략 68%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55%, 68%까지니까 분명히 절반 이상, 다시 말하면 50만 개의 우리말 단어 중에서 25만 개 내지는 30만 개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자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국어학자들 가운데서는 한글만 써야 된다 하는 한글 전용론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절반 이상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한자어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여기 나와 있는 한자 성어,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구분해야 되는 거, 한자 성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사자 성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고사 성어,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는 게 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자 성어라는 것은 한자로 만들어진 그런 단어들, 그런 것이 바로 한자 성어가 되겠고, 그 한자로 만들어졌는데 네 글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될 뭐 화중지명이라든지 네 글자로 이루어진 것은 넉사자를 써가지고 사자성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사성어라는 건 뭐냐면 한자 성어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스토리, 주변에 고사가 스토리가 있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사성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한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1번 세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네 글자 나와 있네. 하나, 둘, 셋, 네 글자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사자성어가 되겠고 한자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세로를 보면 몹시 빠른 바람과 성난 파도. 여러분들 밑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몹시 빠른 바람과 성난 파도라고 그랬어. 자, 바람이 한자로 뭐야? 바람이 바람풍 아닙니까? 풍. 그럼 여기다 우리 풍을 써주고, 그 다음에 성난 파도라고 그랬잖아요. 화가 난다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화가 난다를 우리가 분노한다. 노자를 쓰잖아, 노. 그리고 파도니까 도가 되겠죠. 그러면 무슨 풍, 노도가 되는데, 몹시 빠른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질풍노도라고 합니다. 질풍노도. 그래서 1번 세로에 들어갈 내용은 질풍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우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중학생들 사춘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 중학생들의 사춘기 시기를 바로 뭐라 그래?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 때 가장 이제 발달이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전두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엽. 이 전두엽이라는 거는 우리 뇌의 한 영역인데, 이 대뇌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전두엽에서 잘 정보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여러분들 나이 때 잘 발달된 학생들은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에서 행동이 그렇게 막 거칠어지거나 그렇지 않은데, 육체는 이미 커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키가 크지 않습니까? 몸집이나. 그런데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야? 바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어떤 간극,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약간 이상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사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방법에는 뭐 어떤 폭력적인 거, 어떤 이런 게임, 이런 자극적인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독서를 한다거나 또는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화목함, 이런 것을 겪으면 전두엽이 그 시기에 맞게 충분히 발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1번 질풍노도 우리가 채웠습니다. 그러면 2번 여기 빈칸 비었네. 2번 가로로 들어갈 내용이 뭔가 봅시다. 자, 2번을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날리고 우박이 흩어지는 상황. 바람이 날리고 우박이 흩어진다. 자, 바람이 날린다 그래서 여기 풍이 나와야 되거든요. 풍. 그 다음에 우박이 흩어져. 우박도 한자입니다. 박이 되겠네. 그렇죠? 흩어진다는 건 뭐야? 흩어진다. 그렇죠. 산. 여기에서
바로 뭡니까? 풍비. 바람이 날린다 그랬으니까 날비자를 써가지고 뭐가 됩니까? 풍비박산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런데 이 풍비박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로 잘못 쓰냐면은 뭐 풍지박산이라 한다든지 또는 풍지박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잘못된 거고 풍비박산이라고 쓰면 돼. 바람풍, 날비, 우박박, 흩어질 산 해가지고 바람처럼 날리고 우박처럼 막 흩어진다 해서 일반적으로 뭐 어떤 도시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풍비박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질풍노도나 풍비박산이나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한자 성어이면서 사자 성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까지 마쳤지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박 밑에, 그렇죠. 박 밑에 22번. 22번 한번 세로를 볼까요? 자, 22번 세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지위나 자격을 힘으로 빼앗음. 지위나 자격을 힘으로 빼앗음. 그렇죠. 우리가 뭐 올림픽 같은 데에서 어떤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의 뭐 도핑 테스트나 그런 걸 했더니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먹었다는 게 밝혀졌어.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 선수의 금메달을 뭐 합니까? 금메달을 뭐 한다? 그렇지. 박탈한다. 힘이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을 때 우리가 박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가로를 볼까요? 3번의 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을 찌거나 자, 찌타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쓸는 일 쓸타? 쓸타는 뭐지? 여러분 찌타라는 말은 알고 있죠? 찌타란 말은 어떤 무거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치는 거, 내려쳐서 그것을 이제 어떤 뭐 가늘게 가루를 만드는 걸 우리가 찌타라고 하는데 쓸타라는 건 뭐냐면 거친 쌀이나 조의 껍데기 같은 걸 벗겨서 그 속 알맹이, 부드러운 속 알맹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쓸타라고 합니다. 쓸타. 그러면 이런 곡식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곡식을 찌거나 쓸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뭐 한다? 그렇지. 도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도정한다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도정이라는 말 다시 찌거나 쓸는 일. 쓸타가 뭐야? 그렇죠. 거친 쌀이나 조, 벼의 껍질 같은 걸 벗겨서 부드러운 속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나갔네. 그러면 이제 뭐야? 4번에 뭘 볼까? 4번에 세로를 봅시다. 4번의 세로를 보면 이른 새벽에 기른 우물물. 이른 새벽에 기른 우물물. 뭐라고 합니까? 뭐야? 물이니까 수가 되겠지. 우리가 어머니가 옛날에 또는 할머니가 새벽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부엌의 신, 부엌의 신을 조왕이라 그래. 조왕. 부엌에 그날 그 길어오는 첫 번째 물을 바치면서 집안의 어떤 행복 또는 가족이 잘 되기를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이야. 정한수가 아니라 뭡니까? 정화수라고 그래요. 정화수. 알겠습니까? 정한수가 아닙니다. 아까 여기 풍지박산, 풍지박산이 아니라 풍비박산이고 그 다음에 정한수가 아니라 정화수라는 거 오늘 정확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6번을 봅시다. 6번. 6번의 가로를 보면 또 뭐야? 해당 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친다. 그렇지. 공부하여 마친다를 뭐 한다 그래? 공부하여 마치는 거를 우리가 이수한다. 그렇습니다. 대학을 이수했다. 대학원을 이수했다.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비슷한 말은 뭐 있어? 비슷한 말은 수료한다든지 또는 졸업한다든지.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 이수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뭘 보겠습니까? 6번의 세로를 봅시다. 6번의 세로를 보면 자,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 서로 모순이 되어서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은 재물을 멀리 해야 된다. 종교인들은 재물을 멀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종교인의 경우는 부자가 돼서 재물이 아주 많아서 살고 있어.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율배반이라는 말씀. 이율배반.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이율배반이래. 이율배반.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일반적으로 자기네 회사는 어떤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들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사람을 뽑을 때 외모를 평가하는 점수를 준다. 이런 것도 어때? 전혀 상반되는, 그렇죠? 배반하는 또는 상반되는 두 개의 어떤 논거, 명제가 받쳐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 들어봤겠습니다만 좌파, 우파 요즘 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뭐 진보의 생각, 보수의 생각. 그런데 좌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우파적인 생활을 한다. 또는 우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진보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이율배반이다. 이런 말을 쓰니까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에 뭐야? 7번에 이제 4개를 봅시다. 7번의 옆에 가로의 내용을 보면 의심이 많으면 잔 속에 비친 활이 뱀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의심이 많은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걸 쓰는데, 자, 배자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술잔 배, 그 다음에 가운데 중, 뱀사, 그림자형 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냐? 배, 중, 사, 영이란 말을 쓰면 되겠다. 배중사형. 옛날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하를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 그래가지고 술을 한 잔을 대접을 했는데 상에 이렇게 뭐 술잔이 있고 뭐 술병이 이렇게 있고 술을 한 잔 대접했겠죠. 그런데 이 앉아있는 벽에 활이 걸려, 활. 우리 쏘는 활 있잖아, 활. 활이 걸려 있었는데 이 활의 그림자가 이 술잔에 이렇게 비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그림자가 마치 뭐처럼 보여, 뭐처럼? 바로 뱀처럼 보이는 거예요. 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술잔에 뱀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를 불러서 술을 한 잔 줬는데 뭐 뱀이 들어서 못 마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겠으니 이걸 갖다가 눈 감고 꿀꺽 마신 거야. 그리고 집에 갔더니 그때부터 막 배가 아프고 병이 나서 들어 누웠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은 이 직장 상사가 문병을 갔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그때 뱀이 들어있는 것을 술을 제가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직장 상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뱀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앉았던 위치 반대편에 활이 걸려있어, 활.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자기 집에 불러다가 자, 똑같이 앉아봐라. 내가 다시 술잔을 따를 테니까 봐라. 따랐는데 또 역시 뱀이 들어있는 것 같아. 자, 이거 뱀이냐? 저기 봐. 활이 있잖아. 봤더니 저기 활이 있는 거야. 뱀이 아니라 활의 그림자가 뱀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깨끗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배중사형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배자가 무슨 배자야? 술잔 배, 가운데 중, 뱀사, 그림자형. 그래서 어떤 쓸데없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을 배중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한자 성어이면서 네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자성어이면서 스토리가 담겨있죠? 그러니까 뭐야? 고사성어도 되는 거. 이율배반 같은 경우는 한자 성어이면서 사자 성어이지만 스토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사성어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심이 많은 말을 할 때 또 뭐 있어? 기우란 말 쓰잖아, 기우. 기우라는 게 뭐야? 옛날 중국에 기나라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근심에 근심. 이 사람은 맨날 뭘 걱정했느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무너질 걸 걱정했다고 해요. 아니, 하늘이 왜 무너져? 무너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의심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배중사형이라는 말과 기우라는 말이 있다는 걸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의 세로를 봅시다. 9번의 세로를 보면 뭐가 있어? 모질고 악하다. 우리가 악하다. 악하다니까 여기다 악하다는 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뭐야? 영악하다. 그렇죠? 우리가 영악한 놈, 영악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영악이란 말. 자, 이번에는 뭡니까? 10번의 가로를 봅시다. 10번의 가로를 보면 순환이 좋지 않냐고 자꾸 나쁘게 되풀이되는 거. 악 뭐야? 나쁘게 되풀이되는 거. 악? 그렇죠? 악, 순, 환이라고 쓰면 되겠어. 악순환, 악순환이 되겠고. 그럼 11번의 세로를 봅시다. 11번의 세로. 뒷날의 걱정과 근심. 뒷날의 걱정과 근심. 걱정과 근심이라는 게 환이고, 뒤니까 뭐야? 뒤니까. 그렇죠? 후가 되겠지. 그래서 후환이다. 후환. 후환을 없앤다. 후환을 없앤다. 이런 말을 쓰지요. 후환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여기 8번을 볼까요? 8번. 8번의 세로를 봅시다. 8번의 세로를 보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다. 뭐야?
빈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사지경이라는 말을 써요. 빈사지경.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 빈사. 빈이라는 말은 가까울 빈자거든. 사자는 죽을 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죽음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빈사지경. 여러분들이 빈사라는 단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점순이가 내가 점순이의 사랑을 몰라준다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대신에 우리 집 닭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막 닭을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닭이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빈사라는 말. 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그렇죠. 여기 있네. 21번. 21번의 세로를 봅시다. 21번의 세로를 보니까 채무, 채권 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정리하는 거. 그렇죠. 뭐 한다 그래요? 빚을 완전히 뭐 했다? 빚을 완전히, 그렇지. 청산한다. 청산. 빚을 청산한다. 청자를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의 가로를 봅시다. 21번의 가로를 보면 달갑게 여기거나 환대하여 봄.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막 가득 마음 만족한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는 거니까 뭐야? 보는 거니까 눈은 아니고 보는 건 뭐라 그래? 시. 그래서 청한시라. 청한시. 그러면 청한시의 반대가 있겠죠. 청한시의 반대는 뭐냐? 남을 볼 때 완전히 흘겨보는 거. 우리가 상대방을 흘겨보면 뭐가 많이 나타나지? 검은 눈동자와 흰자위에서 흰자위가 많이 나오잖아. 흰자위 색깔이 뭐야? 흰자위 색깔은 백이잖아. 그래서 남을 못마땅해서 쳐다보는 건 뭐라고 한다? 남을 못마땅해서 쳐다보는 건 백안시한다고 하고 남을 아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은 청안시하다. 청안시. 청안시와 백안시. 반대가 된다 하는 말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의 세로를 봅시다. 20번의 세로. 시에 관한 이야기. 시에 관한 이야기니까 뭐야? 시. 이야기니까 화가 되겠지. 화. 그래서 시화. 시에 관한 이야기. 시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시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인들의 어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시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20번의 세로를 봤고요. 그러면 뭐야? 19번의 가로를 보면 되겠네. 19번의 가로 뭐야? 그림의 떡. 그림의 떡. 꽃 실속 없는 말에 비한다. 화. 그림이 바로 화잖아. 그렇죠? 그림 속의 떡이니까 화, 중, 지. 떡이 뭐야? 떡이 한자로 병이야. 병. 그래서 화, 중, 지, 병. 여러분들 그림 속에 아무리 맛있는 떡이 그려져 있어도 그 떡을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중지병이다. 그냥 이걸 갖다가 해석하면은 그림 속의 떡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볼까요? 그렇죠. 17번. 17번 여기 봅시다. 17번의 세로를 보면 자, 17번의 세로. 처지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동정한다.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는 거. 즉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거. 왜? 내가 아프거든. 내가 거기가 아픈데 저 사람도 거기가 똑같이 아파. 그럼 내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같은 병. 같을 동자를 쓰는 거죠. 동병.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그 다음에 뭐야? 불쌍하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는 게 뭐야? 련. 그렇죠?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것. 그런 것을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동병상련. 그러면 뭡니까? 16번의 가로를 봅시다. 16번의 가로. 애처롭고 가엾게 여김. 애처롭고 가엾게 여긴다. 애처롭게 여기는 건 뭐야? 애가 되겠네. 애련. 애련할 때 애자는 슬플 애자야. 면자는 그대로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죠. 슬프고 불쌍하게 여긴다. 생각한다. 그러면 되겠고요. 그럼 16번에 뭘 봅니까? 16번에 세로를 봅시다. 16번에 세로를 보면 간을 강조하여 이루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을 강조하여 이루는 말 뭐야?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애간장이라는 말 씁니다. 원래 이 애라는 말은 이런 마음속을 얘기해요. 마음속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 창자 있잖아. 창자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창자를 한자로 장이라고 한대요. 장. 대장, 소장. 그죠? 창자의 옛날 말이 애야, 애. 또는 마음속이라는 말로 쓰고. 그래서 우리가
애 끈타라는 말도 쓰고 애 끌타라는 말도 씁니다. 둘 다 같이 쓰는 거지. 애 끈타라는 말은 뭐냐면 애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다. 애 끌타는 창자가 끓는다는 뜻이고, 즉 끊는다는 것은 몹시 슬픈 것. 몹시 마음이 슬플 때 우리가 애끈타라고 하고, 애끌타라는 것은 막 속이 타는 거야. 안타까워. 매우 안타까워. 매우 안타까움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야? 애끌타라는 말을 씁니다. 애끌타야. 애끌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답답하고 뭔가 안타까울 때 우리가 애끌타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 중국에서 양쯔강 강이 있잖아, 중국에. 그 양쯔강에 어느 봄날 군인들이 배를 쭉 타고 가는데 저쪽에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서 뭐 장난치고 막 이랬는데 옆에 보니까 강을 따라서 어미 원숭이가 막 깨깨거리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군인들이 어미 원숭이까지 붙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봤더니, 왜 배를 갈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갈라봤더니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조각 끊어져 있잖아요. 왜? 자기 새끼가 붙잡혀가는 데 대한 그런 슬픔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뭡니까? 끊어진다는 게 뭐야? 끊어진다는 게 한자로. 끊어진다는 게 한자로 단이지, 단. 그 다음에 창자는 한자로 뭡니까? 장이야, 장.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 단장이라고. 단장. 단장. 이 단장을 순 우리말로 쓴 것이 단. 끊어진다. 그 다음에 장이 애라 그랬죠? 애 끊다가 되는 거예요. 단장. 여러분들 혹시 단장의 미아리꼬개라는 노래 혹시 여러분들 잘 모르죠? 옛날에 그 미스트롯인가요? 송가인이라는 가수 아시죠?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미스트롯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던데 그 불렀을 때 노래의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꼬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단장의 미아리꼬개. 단장의 미아리꼬개. 네, 저기 성북 쪽에 가면 미아리라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 그 6.25 때 북한군이 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서울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서울로 쳐들어온 북한군이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이북으로 끌고 가는데 그 자기 남편이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아내의 모습, 아내의 눈물, 그게 바로 뭐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 미아리 고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의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수가 부르는 걸 들어봤는데 최근에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정말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나타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왜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지 이 단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간장이란 말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뭐야? 15번 볼까요? 15번 가로를 봅시다. 15번 가로를 보면 흥정을 붙임. 흥정을 붙이는 걸 뭐라 그래? 흥정을 붙이는 거 우리가 영어로는 브로커. 붙이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하잖아. 브로커.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 거간이라. 거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간꾼이라고 해요. 거간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의 가로를 봅시다. 14번의 가로를 보면 어떤 규칙을 적은 글, 그렇죠. 규칙을 적은 글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장전이라 그래. 장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국이나 미국에 그런 어떤 권리 장전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장전이란 말. 어떤 그 나라의 법률이나 이런 걸 대신해서 규칙을 적은 글을 장전이라고 하는데 권리 장전이란 말 들어봤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느냐? 그렇죠. 여기 있네. 13번의 세로를 봅시다. 13번의 세로를 보면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바치어 뜻한 바를 이룬다는 거. 옛날 중국에 어떤 바둑의 고수가 있었는데 밑에 제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자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바둑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복습하고 해서 훌륭한 고수가 되었는데 두 번째 제자는 맨날 딴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해서 바둑의 고수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맹자가 한 말이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그래야지만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내 모든 마음을 다 쏟는 걸 전심이라고 하고, 전심, 치, 그 다음에 지는 뜻, 지자를 써가지고 전심, 치, 지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자기가 뜻한 바, 자기의 뜻 지자가 되겠죠?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을 전심, 치, 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나? 여기 있네. 11번에 가로. 네 글자인데 두 글자가 이미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 찾기 쉽겠습니다. 11번을 보면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을 모름.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수치가 없어. 그 사람은. 없는 거니까 뭐야? 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두꺼워? 얼굴이 두껍다. 이 후자는 두꺼울 후자가 됩니다. 얼굴, 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을 후안무치라고 합니다. 후안무치. 얼굴에 뭘 깔고 있는 사람?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고 있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철면피라고 하잖아. 철면피. 쇠철자, 얼굴면자, 피부할 때 피자.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을 철면피라고 하고, 그래서 후안, 두꺼울 후자, 얼굴 안자.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울 치자, 없을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후안무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번의 세로를 봅시다. 12번의 세로.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계획. 이건 뭐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거. 우리가 배 속에다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지. 배가 한자로 뭐야? 배가 한자로 복이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보관이다. 어떤 보관을 갖고 있다. 마음속에 어떤 내 따로 계획이 있다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관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뭘 봐야 되나요? 여기 있네. 18번의 세로 봅시다. 18번의 세로를 보면 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일,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걸 중재한다. 가운데에 끼어들어가지고 분쟁 같은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을 중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재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봅시다. 23번을 볼까요? 24번을 볼까요? 아무래도 두 글자. 그렇죠. 두 글자를 봅시다. 23번에 세로를 보면 속세를 떠나 숨. 속세를 떠나 숨는 걸 우리가 뭐냐면 은일이라 말이죠. 은일. 속세를 떠나 숨는 또는 그렇게 숨어있는 선비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은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23번에는 은일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24번에 들어갈 내용을 봅시다. 24번의 내용을 들어갈 보면은 여럿 가운데 오직 하나 이체를 띠는 거, 또는 많은 남자팀에, 이걸 더 많이 써. 많은 남자팀에 하나뿐인 여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 많은 남자팀에 있는 여자. 한 명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이거를 홍일점이라고 해요. 붉을 홍자를 써가지고 홍일점. 많은 남자들 중에 여자 한 명이 딱 있을 때 홍일점. 그러면 반대로 많은 여자들이 있을 때 남자 하나 딱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바로 그거는 청일점이란 말을 씁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딱 들어왔는데 전부 다 남학생인데 여학생이 하나 딱 있어. 그럴 때 뭐야? 너는 홍일점이야. 이런 말을 쓰고, 강의를 딱 들어왔는데 전부 여학생인데 남학생이 한 명 딱 있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는 청일점이야.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자, 그러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25, 26이 남았네요. 자, 25번 봅시다. 25번 가로의 내용을 보면 주관성이 있는 해충을 꿰어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든 등불.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주관성이라는 말은 빛만 보면 달려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벌레들을 꿰어서 잡는 거를 우리가 유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벌레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그거를 유아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아등.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퀴즈 퍼즐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 26번을 보면 뭡니까? 성곽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아성이라 그래. 아성. 이게 뭐냐면 옛날 그 대장의 깃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깃발이 있으면 이 끝에 상아를 달았다 그래. 상아. 대장권 이거 좀 특별하겠죠. 그죠? 여기 상아를 다른 거야. 여기 상아야. 끝에. 그리고 깃발이 이렇게 있는 거지. 깃발. 그러면 이 깃발은 뭐냐? 이게 아잖아. 상아. 코끼리 상아. 깃발이니까 기지. 그래서 대장의 깃발을 상아가 있는 깃대에 꽂았다. 그래서 악이라 그래. 악이. 그러면
이 대장이 있는 성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아기가 있는 성이 되겠죠? 아기가 있는 성. 그래서 그게 뭐야? 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성.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 또는 적의 가장 요긴한 근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성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채웠네요. 다 채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필요한 말. 풍비박산이라는 말. 풍지박산, 풍지박살 아닙니다. 풍비박산이 맞는 거고 이때 박자는 무슨 박자라고 그랬어? 우박이야, 우박. 우박이 막 커도 우박 알잖아요, 여러분들. 눈과 빗물의 중간 단계, 그렇죠? 그 얼음덩어리 같은 것들, 우박이잖아. 우박이 흩어지는 거. 그거를 풍비박산이라고 하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춘기 시기, 이때 여러분들 시기를 바로 뭐라고 한다?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율배반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가 같이 있는 거. 종교인들은 재물을 멀리 해야 된다. 이러면서 부자인 종교인.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참, 이율배반이다. 진보적 사고를 하면서 어떤 보수적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보수적 사고를 하면서 진보적 생활을 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게 양립할 수 없는 건데,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이율배반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의심이 많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심이 많을 때 배중사형, 술잔에 뱀의 그림자가 비쳤던 거야. 활인데 의심이 많았던 거. 그것을 배중사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뭡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떡. 아무리 못 치면 뭐해? 그림 속에 있는 떡인데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지. 그걸 바로 뭐라 그랬다? 화중지병. 그리고 누군가를 쳐다볼 때 우리가 눈에 아주 따뜻한 빛을 띠고 쳐다보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청안시한다고 그랬고 반대로 못마땅해서 흘겨보는 건 뭐라 그랬다? 그런 백안시라고 했다는 거. 백안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럿 가운데 남자들만 있는데 여학생, 여자 한 명 있을 때는 홍일점이라고 하고 반대로 여자들이 잔뜩 있는데 남자 하나 있을 때는 뭐라 그랬다? 청일점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또 하나 있네, 중요한 거. 후한무치라는 말,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 바로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후한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 퍼즐 우리가 두 번째 시간까지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됩니까? 좀 재미가 있나요? 또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세 번째를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